최근 필리핀스타 등 현지 매체는 이런 기사를 올렸습니다. 최근 한국을 방문해 기동 헬기 수리온을 타본 두테르테 필리핀 대통령이 로렌자나 국방장관에게 한국 헬기 구매를 검토하라고 지시했다는 내용입니다. 필리핀 정부는 지난해 말 캐나다 업체와 2억 3,300만 달러, 약 2,525억 원 규모의 벨412 헬기 16대의 구매 계약을 체결했다가 캐나다가 필리핀의 인권 실태를 문제 삼자 올해 초 계약을 파기한다고 했습니다. 또한 에스페론 국가안보보좌관은 필리핀 공군이 수리온의 생존 능력을 검토하는 기술 실무 그룹을 구성했다고 밝히면서 구입 쪽으로 방향이 흐르고 있다는 뉘앙스를 줬습니다. 이후 한국 수리온과 러시아제 Mi-171, 이탈리아 웨스트랜드사의 5-139 등이 검토됩니다. 그런 가운데 에스페론 보좌관은 가장 중요한 것은 헬기 품질과 애프터 서비스라면서 벨은 6명만 태울 수 있지만 수리온에는 16명이 탑승할 수 있다고 언급하면서 수리온은 우리와 가까이 있다고 밝힙니다. 그는 이어 벨 헬기 구매 예산이면 수리온 10대에서 12대를 살 수 있다 고 설명하면서 수리온이 대세인 것으로 판단케 하는 발표를 합니다. 당시 군사력 현대화에 나선 필리핀은 우리 경공격기 FAU-10PH-12대를 구매하는 등 우리 한국과 방산협력을 강화하고 있는 점이 부각되면서 수리온 판매는 거의 기정사실화됐습니다. 그런데 작년 12월 11일 수리온의 필리핀 수출이 사실상 좌초된 것으로 알려졌다는 기사가 뜹니다. 군의 고위 관계자는 이날 기동 헬기 사업을 추진 중인 필리핀 정부가 기체 부분에 대한 평가에서 수리온보다는 미국산 블랙호크에 높은 점수를 줬다. 우리 측에서 기업 협력과 각종 추가 지원 등을 옵션으로 내걸고 막판 총력전을 벌이고 있지만 사실상 뒤집기는 힘든 분위기라고 전하면서 수리온 구입을 기정사실화했던 관계자들을 당황하게 했습니다. 방위사업청 관계자는 비록 기체 평가는 그렇게 낮지만 최종 결정된 것은 아니다라고 했지만 곧 필리핀 정부 관계자들의 공개 발언에도 드러납니다. 로렌자나 필리핀 국방장관은 마침내 블랙호크를 구매하는 것이 가장 좋은 옵션이라는 결론을 내리게 됐다면서 수리온이 아닌 블랙호크를 구매하기로 했다고 했습니다. 로렌자나 장관은 우리는 자금 부족으로 수리온 10대를 구입할 수밖에 없다. 그런데 블랙호크는 16대를 구입할 수 있다고 한 것은 곧 가격을 뜻했습니다. 군 관계자는 수리온 한 대 가격이 250억 원 안팎으로 필리핀 측에서 책정한 예산으로는 10대를 살 수 있는 수준이었다며 하지만 블랙호크 측에서 같은 가격에 16대를 제안했으니 그쪽으로 기울 수밖에 없는 측면이 있다고 했습니다. 또 다른 정부 소식통은 필리핀 정부에서 언급한 수리온 가격에는 기체 비용만 포함된 것은 아니다. 절충교역을 비롯한 다양한 군사 비군사적 비용도 포함되어 있다. 로렌자나 장관의 발언은 이런 비용을 계산하지 않은 것이라고 하면서 필리핀이 예산에 맞춰 블랙호크를 같은 가격에 16대를 제안했다는 것은 이해하기 어렵다고 했습니다. 정부 관계자는 결국 전투기나 전투 헬기를 수출하려면 미국과 경쟁을 해야 하는데 미국 측의 견제가 심한 측면도 있다면서 시장 진입 자체가 어려운 상황이라고 했습니다. 최근 이뤄진 블랙호크 협상 사례를 볼 때 필리핀 정부가 밝힌 16대 도입은 사실상 불가능하기 때문입니다. 라트비아는 2018년 8월 블랙호크 4대와 관련 장비를 총 2억 달러에 구매하기로 미국과 협상했습니다. 앞서 멕시코 정부는 2015년 3월 1억 1천만 달러를 주고 3대를 구매했고 슬로바키아는 같은 해 2월 9대를 4억 4천만 달러에 투입했습니다. 한편 국내 언론들은 마리논 추락 사고가 이번 결정에 큰 영향을 미쳤다고 하면서 수리온의 사고 일지를 대서특필하며 비난하기에 편향성을 보입니다. 블랙호크의 사고 일지는 비켜가면서 말입니다. 사고 일지를 비교해보면 UH-60 블랙호크의 사고 일지는 처참할 정도입니다. 4년 3월 3일 추락해 조근해 당시 공군 참모총장 부부를 포함한 탑승자 6명을 몰살케 한 블랙호크는 당시 제조사인 시코르스키에서 급파된 전문가들의 협조로 사고 원인을 조사하고 조종사의 과실이 컸다는 쪽으로 결과를 발표합니다. 해당 헬기는 치명적인 결함 때문에 미 국방부가 막대한 예산을 투입해
안전 조치를 취한 바 있는 문제의 기종이었습니다. 조종사 과실이라는 부분에는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하고 공군에서는 비웃으면서 실제 결함을 밝히라고 요구하기도 했습니다. 국내 언론들은 신뢰할 수 있는 블랙호크라고 했는데 정작 ABC 방송이나 방산업체, 군사 전문가나 군사 매체 등에서는 블랙호크는 태생적으로 설계가 잘못돼 있다는 지적이 많습니다. 전문가들은 원천적인 기체 결함 가능성을 강력히 제기하며 발표에 의구심을 표명해 왔습니다. 2020년 1월 3일에는 대만에서 블랙호크 헬기 추락으로 탑승해 있던 선이밍 참모총장을 포함한 8명이 사망하는 사고도 있었습니다. ABC 방송은 이 기종이 지난 봄 워싱턴 인근에 떨어져 타고 있던 해병 승무원 4명이 모두 죽은 사고가 일어났는데 당시에 시코르스키 주도로 행해져 발표된 사고 조사 결과가 기체 결함 등 문제점을 은폐한 흔적이 역력하다고 폭로했습니다. 그 회사는 당시 유족들의 소송에 직면해 1천만 달러의 합의금을 지급한 바 있습니다. ABC 방송은 특별 취재팀이 6개월에 걸쳐 대통령 전용기를 포함한 여러 건의 블랙호크 헬기 추락 사고를 파헤친 결과를 시리즈로 보도하면서 그렇게 밝혔습니다. 저명한 군사잡지 WJL은 2000년대 초 미 해군성 문서 등을 근거로 지난 10년이 채 못 되는 사이 블랙호크가 여러 이유로 수많은 사고를 일으켜 미군 66명이 희생됐다면서 미 해군에서만도 87건의 사고가 있었다고 폭로했습니다. 전자부문 전문 방위산업체인 CSC가 분석한 자료는 블랙호크의 순환 자동 조종 장치인 비행 자동 통제 시스템에 전자자기파 간섭이 가해질 경우 작동에 이상이 생겨 기체가 추락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습니다. 뉴욕 소재 미 전기전자 엔지니어 협회도 전자기기 관련 뉴스레터에서 80년 이후 추락한 미군 블랙호크 헬기 29대를 조사한 결과 이 중 최소한 5대가 EMI로 인해 참사를 당한 것으로 사실상 결론이 났다고 했습니다. 이 잡지는 미 육군이 자체 테스트한 결과 조사 대상 42대 중 무려 40대가 이런 취약성을 드러냈다고 폭로했습니다. 이에 따라 블랙호크 1000여 대를 보유하고 있는 미 육군은 해군에 이어 당시 거금을 들여 안전장치 부착 등 보안 작업에 착수했던 것으로 뉴스레터는 덧붙였습니다. 한편 미 의회 군사 소식통들은 의회 일각에서 기체 결함 시비에 휩싸여 있는 블랙호크 헬기를 생산 중단시키는 문제가 제기되었을 정도로 많은 결함이 있는 헬기입니다. 수리온의 사고와 비교도 되지 않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2021년 6월 23일 수요일 저녁 팜팡가 주에 위치한 클라크 공군기지에서 이륙한 필리핀 공군 PAF 소속 S-70I 블랙호크 헬기가 추락하는 사고가 일어납니다. 지난 2021년 6월 9일 필리핀에 도입된 후 겨우 보름 정도밖에 지나지 않은 시기에 신형 헬기 S-70I 블랙호크가 추락했다는 겁니다. S-70I의 블랙호크는 미 육군이 사용하는 블랙호크와 큰 차이 보이지만 내형적으로 들어가면 이는 군사용이 아닌 상업용으로 판매하는 헬기 수준의 성능인 것으로 밝혀지면서 아연실색하게 했습니다. 기본적인 장비만 갖추어져 있을 뿐 군용 헬기로서 필수적인 각종 첨단 항법 장치와 생존 보호 수단들은 가격 문제로 판매 제외되어 있었습니다. 필수적인 장치가 제외됐으니 다른 부분은 오죽했겠습니까? 말하자면 필리핀이 구매한 S-70I 블랙호크는 필리핀 정부가 제시한 저렴한 가격에 맞춰 옵션을 모두 빼버린 껍데기만 있는 헬기였다는 것이 드러난 겁니다. 필리핀은 총 16대의 S-70I 블랙호크를 대당 약 170억 원에 구입했습니다. 다른 나라들과의 거래된 가격을 보면 프로그램 코스트 포함해 대략 500에서 600억 원 정도였던 것에 비하면 70억에 맞추기 위해 얼마나 허술하게 다운그레이드 했는지 알 수 있는 대목입니다. 여기서 문제가 되는 것이 안전장치 등은 사실 제외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아무리 수리온과 경쟁이 붙어서라고 하지만 너무나 자본주의의 논리로 생명을 경시하며 수익만 보고 있었던 겁니다. 안전장치는 필수이기 때문에 수량을 줄여서라도 필리핀과 협상했어야 하는 게 올바른 겁니다. 한국에서 제시한 수리온의 250억 원의 가격에는 대부분의 옵션은 물론 프로그램 코스트 비용까지 포함돼 있었습니다. 크게 저렴한 가격이었는데도 불구하고 눈앞에 60억 원 정도의 차이에 귀한 생명을 바친 겁니다.
당장 기본적인 것과 필수적인 것을 다 장착한 한국 제품이 훨씬 좋다고 생각합니다.